박성재라는 인물은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23년은 최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 개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요. 당시에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가 아예 끊겼고요. 그리고 박성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김한방 씨. 네. 김한방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박성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당시에 김건희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박성재 그리고 또 김주현 민정수석 라인을 교체를 했다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희한하게 김건희에게 가는 다리들이 다 끊겼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리를 복원을 해서 여기서부터 수사를 제대로 해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이 파렴치한 민낯이 드디어 법정에서 낱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고 수용시설 빈방까지 미리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을 잡아 가두겠다는 명백한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출신 장관이 계엄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그 황당한 영장 기각 사유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낀 그 자괴감을 누가 보상합니까?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가둘 감옥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헌법을 유린하려 했던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진실에 침묵한다면 법치주의라는 마지막 보루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들의 거짓된 장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진관 판사의 소송 지휘를 많은 분들이 사이다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제도 관련해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된 재판이었고 여기 증인으로 우리 양지열 변호사나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뵀던 승재현 전 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들, 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에서 회의 소집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류혁 전 감찰관이 자리 털고 나왔고 사직서 냈다는 바로 그 회의인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얘기들을 증언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승재현 국장도 마찬가지로 포고령을 보면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박성재 장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철저히 무시당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증언을 했고요. 오히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하는 문제라든지 합수부의 요청사항을 좀 잘 받아서 하라라는 듯이 지시를 했고 그걸 검찰국에서 해야 할 일들 리스트도 만들고 이런 아주 적극적인 활동들을 했다라는 게 증언으로 나왔고 또 한 명이 이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떤 질문을 안 했는데도 준비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네. 뭘 준비를 했는지 준비됐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승재현 전 국장의 증언 그대로 읽어드리면 신용해 전 본부장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뉘앙스였다.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라는 취지가 될 텐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요. 박성재 전 장관이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죠. 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어찌됐건 다 알았을 텐데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이 재판은 계속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영장 기각 자체가 사실 황당한 사유였죠. 그러니까 기각 사유가 계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법성에 대한 법무부 검증의 여지가 장관이. 있다. 대한민국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그날 여의도로 뛰쳐나갔던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 사유가요.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사유가 너무 뻔해요. 자 보세요. 수사를 하려고 합수부 준비를 시켰고요. 수사를 한 다음에 가둬두려고 빈방 확보하려고 교정본부장을 동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출입국 본부장 시켜서 출국을 금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적극적인 어떤 계엄과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걸로 봐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계엄이 벌어지고 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수사 초기부터 다 알려졌는데 풀어줬어. 2번이나. 아마 이번에 이진관 판사님에게 많이 혼낼 것 같아요. 박성재 이분을.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인상적인 게 혼낼 것 같다. 재판 중에 자신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앞서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했던 승재현 국장과 달리 또 한 명의 증인 배상업 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 배 전 본부장에게는 뭘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박성재가 탄핵 그 심사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됐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이 배 전 본부장이 국회에 불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냐? 라고 했더니 취했다라는 걸 알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있었고 나서 박성재가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를 하고 나서 배 전 본부장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국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냐? 야당과 결탁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네. 이진관 판사가 그 얘기를 물었어요. 통상 누가 출입국 금지가 됐는지 밝히지 않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걸 그때 국회에서 밝혔느냐라고 했더니 배 전 본부장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헌법을 위반한 또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라는 네. 답을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와닿지 않아요? 충분히 해야 될 일이었죠. 충분히 해야 될 일. 근데 그런 배 전 본부장을 야당하고 결탁했냐고 돌아와가지고 혼을 냈던 박성재 전 장관의 인식은 뭐였을까요? 근데 이제 박성재 장관이 구속이 안 된 것 자체가 아까 그 영장 판사들 2명이나 영장을 다 기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내란과 관련된 또 이 법무검찰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박성재가 서 있다 보니까 그걸 사실상 법원이 좀 면죄부를 주면서 예. 사실상 보호를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나오는 것도 중에서도 뭐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무슨 수용과 관련된 보고서 이런 것들 다 증거인멸 박성재가 한 게 다 드러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막 안 나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참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일이고 뭐 이상민의 단전단수 그거 뭐 7년 나온 것도 지금 너무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박성재는 지금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이 좀 신속하게 재판 엄정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한덕수의 형량에 버금가는 전 그 형량과 법정 구속이 반드시 나와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가 4인방 회동 예. 거기에 대한 수사도 전혀 돼 있지 않고 뭐 윤석열 당시에 무슨 뭐 비서실장 정진석이나 뭐 김태효 또 김주현 민정수석 뭐 다 지금 열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2차 종합특검에서도 좀 정리를 신속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오윤혜 씨가 물어봤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떤 재판들을 하느냐 네. 관련해서 우리 이승준 기자 아시다시피 저 뉴스다이브에 숨어있는 실세 그분도 판결 받아요? 아니 그분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그 재판 명단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지금 쭉 얘기했던 대통령실 관련된 사람들이 아, 많습니다.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오.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게 되고 네. 그리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 오.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이원모? 앞서 얘기했던 최상목 전 부총리 네. 여기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가회동 관련해서 허위 증언했다는 등등의 네. 이런 인물들이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아, 기대됩니다. 다행이네요. 박성재 씨는 23년은 최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와. 안 그러면 한덕수 씨 너무 슬플 것 사실 같아요. 한덕수라는 인물은 계엄 자체가 이게 위법한 상황인데 합법인 것처럼 뭔가 포장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유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근데 박성재라는 인물은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박성재 개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신 변호사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박성재가 끊겼고 그 박성재라는 사람이 끊김으로써 당시에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가 아예 끊겼고요. 이제 그리고 박성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김한빵 씨. 네. 김한빵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박성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당시에 김건희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박성재 그리고 또 김주현 민정수석 라인을 교체를 했다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희한하게 김건희에게 가는 그 다리들이 그러니까. 다 끊겼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리를 복원을 해서 여기서부터 수사를 제대로 해야 김건희에 대해서 1년 8개월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안 나오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박성재의 형량은요. 지금 23년이 한덕수잖아요. 네. 김용현이 30년입니다. 네. 그 사이 정도가 그렇네. 적절할 거예요. 박성재는. 자, 방금 보신 영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박성재라는 인물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움직였는지 그 배후의 의도를 파헤쳐보면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박성재는 단순히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닙니다.
수사를 위해 합수부를 준비시키고 가둘 곳을 찾기 위해 교정본부장을 동원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국 본부장까지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도주로를 차단하고 은신처를 마련해두는 치밀한 범죄 설계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배상업 전 본부장에게 야당과 결탁했냐며 호통을 쳤다는 대목에서는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헌법을 위반한 권력자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취한 공무원을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는 행태는 전형적인 조폭 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영장 기각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지만 이진관 판사의 송곳 같은 질문 앞에서는 그 방패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결국 박성재라는 연결고리를 끊어냄으로써 검찰의 조직적 개입과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수사 라인을 원천 차단하려 했던 것이 저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딱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주십시오. 박성재는 김건희라는 성역으로 가는 다리를 끊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는 호위무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이 추악한 권력의 퍼즐에서 여러분은 어떤 조각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재의 구속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서 이 대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완성해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강력한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